자, 우리가 한동안 지금 뭐 파동도 하고 다 하고 있는 중인데 힘 파트는 다시 한번 보자. 이 안에 있는 문제 중에 유사한 문제가 지금 출석 면담에도 나오고 있고요. 지금 출석 면담이 후반기로 접어들고 있는데 출석 면담에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직접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개념들이 힘으로 많이 나온다. 그래서 한번 보자.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내용 한 문제 가지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좀 해봐야 돼. 어차피 얘네들은 나올 수 없는 문제들이니까. 자, 첫 번째, 꼬맹아, 힘의 합성이라는 건 단지 힘만 합성하는 방법이야? 아니죠. 힘이 누구를 대신하는 거야? 모든 벡터. 됐어. 모든 벡터 값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 합성 이렇게 하는 거야. 벡터 값을 가지고 있는 건 대표적인 건 힘도 있지만 속도도 있고 가속도도 있어. 이런 모든 아이들의 합성은 다 이렇게 해주면 돼. 자, 근데 그러한 합성 중에서 꼬맹아 이런 거 있죠. 여기 오른쪽 방향으로 3N의 힘이 있어. A야. 아래쪽 방향으로 4N의 힘이 있어. 이거 B야. 그랬을 때 너네 기억나? A라는 힘에다가 B라는 힘을 더해주세요. 사실은 이거 플러스가 더해주세요가 아니고 무슨 말이라고? 합성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지. 그럼 이거 어떻게 하라 그랬어? 평행사변형 그려서 대각선으로 이렇게 한 게 합력의 방향이고 대각선 길이가 합력의 크기야. 그래서 얘네들 합성하면 그래서 그 힘의 크기가 5N 나와.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근데 A 벡터에서 B 벡터를 빼주세요.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무슨 말이야? 자, 이거 빼주세요라고 하는 건 사실은 빼라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는 물리에서 무슨 뜻이야? 방향을 반대로 바꿔서 됐어? 더해주세요라는 뜻이니까 A 벡터에다가 B 벡터의 방향을 반대로 바꿔서 더해주세요 이런 뜻이야. 맞아. 그러니 이 같은 경우에는 B 벡터의 방향을 정반대로 바꾸라는 얘기는 이렇게 하는 게 마이너스 B 벡터야. 맞지? 그래서 A 벡터에다가 B 벡터를 합성해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이 방향으로 5N입니다. 이런 얘기야. 이해하겠어? 자, 이렇게 벡터를 합성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걸 우리가 합 벡터, 얘는 우리가 차 벡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차 벡터를 이용하는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면 너희가 가지고 있는 상대 속도 구하는 경우가 이래. 내가 본 상대방의 속도. 알겠어? 내가 본 상대방의 속도를 우리가 상대 속도라고 한다. 내가 본 상대방의 속도. 자, 상대 속도 어떻게 구해? 상대 속도에서 상대 속도 어떻게 구해? 그랬는데 상대 속도에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상대방의 속도에서 됐죠? 누구? 관찰자인 나의 속도를 뭐 하라고요? 빼라고요. 자, 나의 속도를 빼라는 얘기는 나의 속도 방향을 정반대로 바꿔서 합성을 하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기에서 누가 본 그랬습니까? A가 본, 그러니까 A가 나야. 됐어? A가 본 B의 상대 속도 구해주세요.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의 속도인 B의 속도에서 관찰자인 A 속도 빼면 돼. 이런 얘기잖아요. 맞죠? 자, 그 중에서 B의 속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A 속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A 속도 빼라는 얘기는 방향을 정반대로 바꾸라는 얘기니까 이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 벡터를 합성하려면 여러분들 조건 있죠. 서로 다른 두 개의 벡터를 합성할 때는 반드시 그래서 작용점인 똥꼬를 두 개를 뭐 해야 된다? 붙여야 된다. 그래서 똥꼬 두 개 붙여놓고 평행사변형 그렸을 때 대각선이 합성된 방향이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되겠어?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 보시면요. A는 정확하게 반대로 그리면 B는요. 어떠냐면 B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옆으로 몇 칸? 옆으로 4칸입니까? 네. 옆으로 4칸 간 거고요. 위로 몇 칸? 위로 3칸 간 거죠. 그래서 이게 B 벡터라면 A 벡터는 정확하게 방향을 바꾸시면 여기다가 이렇게 붙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요. 옆으로 몇 칸? 한 칸이요. 옆으로 한 칸이고요. 옆으로 한 칸이고요. 그리고 아래로 몇 칸? 3칸. 이렇게 그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 평행사변형 그려서 대각선을 하시면 빨리 거기다 그리셔야 돼요. 몇 개 나옵니까? 몇 칸 나오니? 몇 칸? 네, 수평으로 5칸 나오죠. 네. 맞습니까? 이때 한 칸이 빠르기가 얼마나 그랬으니까 1이라 그랬으니까 5칸이면 얼마다? 5다. 이런 느낌이야. 되겠어? 이렇게 가는 게 맞아. 자, 근데 이러한 상대 속도 언제 써? 상대 속도 언제 쓰면 제일 편해? 물체가 하나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몇 개가? 2개가 동시에 움직일 때 상대 속도 쓰는 거 제일 편해. 됐지? 그 상대 속도를 써야 되는 제일 편한 경우가 뭐냐면 하나는 위에서 자유낙하를 시작할 거야. 하나는 밑에서 던져 올릴 거야. 알겠어? 네. 그래서 둘 사이의 거리가 80m인 높이에서 둘이 어느 높이에선가 충돌할 거야. 충돌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고? 충돌할 때까지 충돌하는 곳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몇 미터야? 이런 문제 나올 거야. 맞아. 이건 매번 수능에서 나오는 거야. 자, 그러면 꼬맹아, 얘는 가만히 가지고 있다가 손을 놓는 순간 밑에서 B를 20의 얼마니? 40의 속력으로 던져 올려요 라는 얘기를 한다고 쳐. 그랬을 때 몇 초 만에 부딪혀? 부딪힌 높이가 얼마야? 이런 얘기 하고 싶어. 해. 하라고. 한율 얼마? 안 구하고 있잖아 이 새끼야. 안 구하고 있으니까 이름을 불러줄 거 아니야. 승영 몇 초? 4초 만에 부딪혀? 아니야. 아니라고요? 아니라고요. 2초라고요. 몇 미터 높이? 몇 미터 높이에서 부딪히냐고요? 40m. 지랄. 잠시만요. 아 20. 아니거든요. 2초로 봐요. 아, 지면으로부터 아, 몇 미터 지면으로부터. 높이에? 60m. 네. 60m. 이거 암산으로 푸는 거예요. 자, 잘 봐. 맨 처음에 A하고 B가 있어. 자, A는 속도가 얼마야? 0. B는 얼마야? B는 위쪽 방향으로 얼마? 40이라고 시작. 그리고 나서 1초 지났어. A는 낙하하면서 1초 지나면 속도 얼마? 아래 방향으로 10이야. B는 위쪽 방향으로 얼마야? 30이야. 또 1초 지났어. 그래서 2초가 됐어. A는 아래 방향으로 20이야. B는 위쪽 방향으로 얼마야? 20이야. 자, 그랬을 때 꼬맹아 B가 본 A의 상대 속도 얼마야? 이런 느낌. 되겠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A의 속도에서 B의 속도를 뭐 해주면 되니? 빼. 그랬을 때요. 빼보시면은 상대 속도 얼마 나옵니까? 마이너스 40. B가 보니까 A는요. 됐어? 나를 향해서 얼마? 40의 공속도로 떨어지는 것처럼 보여? 이런 얘기죠? 그 40이라는 숫자 어디서 왔습니까? 처음에 이 새끼 던지는 속도요. 이게 느껴지는 상대 속도야. 얘네들 속도가 아무리 바뀌어도 떨어지는 내내 등속도로 A가 나를 향해서 내려오는 것처럼 보여? 이런 느낌이야. 자,
속도가 계속 바뀌는데 왜 상대 속도는 등속도야? 그건 A의 속도가 증가하는 만큼 B의 속도는 뭐하니까? 감소하기 때문에 둘의 차의 속도는 어떻다? 같다. 되냐? 둘 다 등속도로 가거나 둘의 속도 변화량이 한 놈이 는 만큼 한 놈이 줄으면 그래서 상대 속도는 등속도로 똑같은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거의 대표적인 게 한 놈은 일정한 속도로 떨어지고 증가하고 한 놈은 일정한 속도로 감소하는 이런 운동이 상대 속도가 일정한 운동이야. 그거의 대표적인 게 하나는 떨어뜨리고 하나는 던져 올리는 거죠. 그래서 또요. 빗면에서요. 한 놈은 가만히 손을 놓고 굴러 내려가고 한 놈은 밀어 올려. 그랬을 때 얘가 떨어지면서 속도가 증가하는 양과 얘가 올라가면서 속도가 감소하는 양이 어떠니? 같아. 그러니까 등속도는 보여. 이해하겠어? 네. 자, 그러니까 처음부터 얘는 40이라는 등속도로 나를 향해서 떨어지는 것처럼 얘가 느낄 거야. 그런 거면 자, 40이라는 속도는요. B가 볼 때 자기는 뭐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가만히 있다. 정지. 나는 가만히 있는데 A 혼자서 40의 등속도로 나를 향해서 오는 거지. 네. 자, 얼마 떨어진 곳을? 얼마 떨어진 곳을? 80 떨어진 곳을 40이라는 속도로 온다고 이 새끼들아. 그러니까 몇 초 걸리겠냐고. 2초. 오. 알겠어? 네. 그러면 2초 만에 A가 나를 향해 온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어떤 상태야? 2초 동안 얘는 자유낙하하고요. 얘는 2초 동안 뭐 하는 거야? 연직선반으로 올라간 거야. 그래서 둘이 만나는 거야. 네. 맞아? 이 상태야, 이 상태. 그러면 이때 이 만난 높이가 얼마니? 라고 하면 그래서 A가 2초 동안 자유낙하한 거리에서 80을 빼면 되잖아. 네. 근데 2초 동안 자유낙하한 거리가 얼마냐? 20. 20이니까 이 새끼야. 80에서 이 새끼가 20 내려왔으니까 충돌한 높이가 얼마겠어? 60이야. 이걸 뭘 손을 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런 느낌이야. 이런 느낌이야. 이해되지? 상대 속도는 이런 식으로 물체가 하나가 아니고요. 두 개가 동시에 움직일 때 상대 속도로 푸는 게 대단히 간단하다. 너네는 열나 풀었지만 나는 암산으로 됐던 문제야. 그러니까 익숙하면 되는 거야. 됐니? 이러한 상대 속도 때문에 나타나는 또 다른 게 있다. 자, 뭐가 있냐면 버스를 타고 가요. 근데 비가 와요. 사실은 비는 바람이 불지 않으면 중력 때문에 똑바로 떨어지고 있단 말이야. 근데 버스를 타고 가는 내가 보면 버스가 이렇게 가? 그러면 빗방울은 어디로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니? 빗방울은요 나를 향해 꽂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지? 그랬을 때요 요게 연직선으로부터 휘어진 요 각도를 보면 그래서 빗방울이 얼마나 빨리 떨어지는지를 계산할 수 있어. 이 원리를 이용한 게 지구의 공전의 증거인 광행차가 그래. 맞아? 자, 그럼 봐요. 실제로요 버스가 드니 얼마의 속도로 간다고 칠까? 버스가 10의 빠르기로 가고 있어. 그러면서 가면서 봤더니 빗방울이 비스듬히 떨어지는 것처럼 보여. 이때 생긴 요 각도가 30도라고 치자. 그렇다면 실제로 비가 떨어지는 속력은 얼마니? 이런 얘기잖아. 그러면 꼬맹아 실제로 이 속도는 뭐니? 내가 본 빗방울의 속도가 이렇게 느껴진 거야. 그치? 네. 내가 본 빗방울의 속도니까 얘는 빗방울의 속도에서 뭐 관찰자의 나의 속도를 뭐 한 거야? 뺀 거거든. 그러니까 빗방울의 속도는 이거지. 네. 나의 속도는 이거였지. 그걸 뺀다는 얘기는 방향을 바꿨다는 얘기니까 이거지. 예. 그걸 합성하니까 빗방울이 이렇게 오는 것처럼 보이지? 네. 근데 이 각도가 몇도라고? 30도. 30도야. 근데 10m. 자동차의 속도가 얼마야? 10이야. 그러면 이거 피타 보이지? 네. 1대 2대 루트 루트 3이니까 실제로 빗방울 떨어지는 속도는 얼마라고? 10루트 3의 속도로 떨어지고 있구나 이 새끼가. 그럴 거면 자동차의 속도가 점점 빨라져. 가속도. 빗방울의 속도가 10이 아니 자동차의 속도가 10이 아니고 20대면 이 각도는
빗방울의 속도는 그대로잖아. 그렇죠. 근데 버스의 속도가 더 빨라지면 이 각도 어떻게 되냐고. 진짜. 아 그러네. 나의 빗방울의 속도 그대로지. 근데 나의 속도가 뭐 한다고? 증가. 그럼 평행사변형을 그렸을 때 이 각도가 어떻게 되냐고. 증가. 그려보면 알잖아. 무슨 말인지 알아? 자, 실제로 나의 속도가 빨라지면 이 합성한 속도가 내 쪽으로 와서 달라붙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각도는 커져야지. 만약에 나의 속도가 느려지면 빗방울의 속도가 더 무사하니까 빗방울 속도 쪽으로 가라앉아야 되잖아. 네. 그런 느낌이지. 알겠어? 예. 그래서 이 각도를 보면 빗방울과 나중에 누구의 속도가 더 빠른지 느낄 수 있단 말이야. 네. 이해되는 거야? 이게 상대 속도야. 이렇게 해요. 뭐 하나를 배우면 그것과 연정된 내용들을 막 생각해봐. 알겠어? 모르면 찾아보고 물어보고 하면 되는 거잖아. 자, 그래서 상대 속도라고 하는 1번 문제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이 있다. 알겠어? 이런 것들이 있다. 자, 그러면 두 번째요. 자, 힘의 평형이 뭡니까? 힘의 평형이 뭐니? 여러 힘이 작용했을 때 알자 힘을 0 만드는 힘의 관계를 힘의 평형 관계라고 하지. 자, 그 중에서 힘이 두 개인데 두 힘이 힘의 평형 관계를 만들어. 그럼 반드시 두 힘의 조건. 서로 반대만 두 힘은 반대 방향으로 작용해야 되며 힘의 크기는 반드시 어때야 돼? 같아야 돼. 근데 꼬맹아, 힘의 평형인데 두 힘이 아니고 세 힘이야. 세 힘이 힘의 평형 관계야. 그럼 어때야 돼? 조건인율 나는 수직선분 나눠 수평선으로 수직선으로 나눠서 합성해야지. 잘 뺐을 때 네, 0이 돼야죠. 자, 버스가요. 급출발하면 손잡이 어떻게 돼요? 뒤로 뒤로 쏠려요. 뒤로 쏠린 상태로 끌려가죠. 예. 근데 안에 있는 사람이 보면 뒤로 쏠린 상태로 정지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맞아? 자, 얘한테 작용하는 힘 몇 개? 안에 있는 사람이 보면 손잡이는 이 상태로 정지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힘의 압력이 0인 것처럼 보여요.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몇 개여야 될까요? 세 두 개면은 합이 0이 될 수 있나요? 아니 지금 여기 눈에 보이는 힘이 뭐예요? 중력 중력하고요. 장력이 있는데 이 두 힘을 가지고 힘의 합력을 0 만들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 여기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반성. 반송. 가속도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관속력이라는 게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세 힘의 합이 0이겠죠? 아두 힘의 합이에요. 네. 세 힘의 합력이 0인 힘의 평형 관계가 되려면 무조건 어떤 두 힘이든지 그 두 힘을 이용해서 합력을 구한 힘이 나머지 하나의 힘과 힘의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 새끼가 mg야 꼬맹아. 여기에 이 각도가 세타야. 그러면 장력은 얼마고 관속력은 얼마냐? 장력은 일단 이게 mg죠. 네. 평행사변이니까 이게 mg야 이 새끼들아. 이게 mg고 네. 됐어? 여기가 90도잖아. 네. 그러면 얘는 얼마야? 사인 세타 분의 사인. 사인? 아 코사인 세타 분의 0. 나 얘는 얼마야? 탄젠트 세타 MG MG 탄젠트 세타 이거죠. 예. 그러니 요 mg 탄젠트 세타의 요 힘이 이 자동차에 작용하고 있는 관성력의 크기와 어떻다? 같다. 관성력은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 관성력? 관성력은? 관성력은? 마이너스 관성력은요 힘의 방향만 반대이고 알자 힘의 크기와 똑같은 거죠. 네. 알자 힘 어떻게 구해? F는? MA. 되겠어? 그러면 이렇게 M을 날리시면 꼬맹아 지금 자동차가 받고 있는 가속도가 얼마야? 자동차가 받고 있는 가속도가 얼마라고요? G 탄젠트 세타의 가속도로 자동차가 가고 있구나 이런 거 알 수 있죠? 알아들어? 하겠어? 이런 것들이야.
자, 근데 우리요 평형이라는 단어를 두 군데 썼어요. 첫 번째는 힘의 평형. 또! 이 개놈의 새끼들 또! 돌림이 돌림이 평형 새끼들아. 휴. 이 두 개의 평형이 동시에 만족될 때가 역학적 평형. 이 역학적 평형 상태일 때가 물체가 완벽하게 뭐한 상태? 정지되어 있는 상태. 이런 거잖아. 되겠어? 이런 거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힘의 평형도 배웠지만 사실은 돌림의 평형이라는 것도 기억해야죠. 자, 이번 문제에서 내가 이제 궁금한 게 이 2번 문제를 어떻게 구했어? 그렇죠. 2번 문제에 알짜 힘을 구하려고 할 때요. 우리는 서로 다른 두 힘의 평형 사변형을 구해서 뭐 저쩌고 뭐 이제 이러는 건 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작용하는 힘을 A라고 하고요.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 힘을 뭐라고 합니까? B라고 한다고요. 자, 그랬을 때 이렇게만 힘을 작용하면은 이 나무 토막을 어딘가로 갈 거야. 자, 가지 않고 합력이 0인 상태로 만들려면 그래서 이 힘의 합력과 반대 방향으로 같은 크기의 힘을 줘야 된단 말이야. 자, 그랬을 때 꼬맹아 합력을 구할 때 이거 이동해서 평행사변형 그려도 돼? 근데 그러지 말고 이걸 A, 이걸 B라고 할 때 꼬맹아 A, B의 X축 방향과 Y축 방향의 칸수를 세보자. A는 이걸 이렇게 나눌 수 있잖아요. X축 방향으로 몇 칸? 한 칸. 네, 오른쪽 방향으로 한 칸. 그래서 A는 Y축 방향으로. 네, 아래쪽 방향으로 몇 칸? 마이너스 두 칸? 두 칸. B는요? X축 방향. 마이너스 3. 네, 마이너스 3. B는 마이너스 1. 그러면 이거 합성하면요. 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죠. 네. 그러면 이것과 합력을 0을 만들려고 하는 새로운 힘은 플러스 2와 플러스 3인 애가 있으면 되겠죠? 네. 맞아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두 칸, 위쪽으로 세 칸 가는 이 힘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거 이렇게 그리시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까? 네, 이러한 힘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건데 이때 한 칸이 1뉴턴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 2, 여기 3 그러면 얘는 루트 얼마니? 14. 14. 의 힘이 2가 필요합니다 라는 거야. 이해되겠어? 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수평 방향과 수직 방향으로 찢어서 생각할 연습도 좀 해보자 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두 힘의 합력이 0인 상태뿐만 아니라 세 힘의 합력이 0인 경우도 생각해 보시는 게 좋겠죠. 세 번째, 힘을 분해할 수 있는지 보자. 자, 경사면이에요. 수레가 이렇게 있어요. 자, 근데 이 경사면에 자, 마찰이 없다면 마찰 없죠. 자, 손을 놓으면 이 새끼는 굴러 내려가죠. 그러면 굴러 내려간다는 건 이 방향으로 알짜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야. 예. 그 방향으로 알짜 힘이 작용할 건데 나 첫 번째요. 자, 손을 놓을 때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몇 개가 있냐면 네 개.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몇 개입니까? 세 빗면 위에 있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 마찰 없어요. 몇 개입니까? 세 개. 세 개요? 뭐요? 중력. 중력과 수직학력 또 뭐 있는데? 장면 네? 맞춰요. 맞춰서. 아. 그 세 개, 네 개의 힘 다 어디 갔어요? 잡고 있는 상태 아니었나요? 자, 빗면에 있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 몇 개? 두 개입니다. 중력과 수직학력. 그 중력과 수직학력을 합성했을 때 만들어진 이 힘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경사력이야. 근데 우리는 이걸 합성하나 또는 중력을 분해하죠. 경사면과 나란한 방향의 힘과 경사면과 수직한 방향의 힘으로 분해했을 때 이 힘과 이 힘의 크기는 반드시 어때야 돼? 같고요. 방향은 반대니까 이게 무시. 그래서 중력과 중력을 분해해서 생기는 이 힘이 알지아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네. 맞아? 자, 얘 얼마니? 네. mg 싹 내려가 세타죠. 네. 이 알짜 힘을 받아서 내려가죠. 그 알짜 힘을 뭐로 나누면? 질량으로 나누면 가속도.
그러면 경사면에서의 가속도는 언제나 G 사인 세타로 경사면에서 가속도의 크기를 결정하는 건 뭐다? 그 중력과 각도. 각도죠. 그러니까 각도만 인정하면 얘는 등가속도 운동으로 내려간다. 맞죠? 네. 네, 경사각도가 일정하면 무조건 등가속도 운동을 합니다. 됐냐? 자, 그래서 30도의 각도로 2kg짜리 물체가 내려갈 겁니다. 경사각이 30도래 꼬맹아. 그럼 G 사인 세타 이거 30이야. 얼마? 중력 가속도는 10이고 얼마니? 5죠. 그러니까 얘는 5의 가속도로 내려가는 거야. 1초당 속력이 50 빨라지는 가속도로 이렇게 내려가요. VT 그래프. 그랬을 때 몇 미터 내려가야 된답니까? 2.5m 내려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러려면 몇 초 걸리냐 이런 거 묻는 거죠. 예. 시간 묻는 거 맞아? 네. 그랬을 때 꼬맹아 여기에 속력 여기에 됐어? 네, 요거 기울기가 5죠. 네. 이때 이 시간이 얼마냐고 물어본 거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T. 자, 단거리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에서 됐어? 네, 처음 속도 얼마? 0. 내려간 거리 얼마? 2.5. 되니? 2분의 1 곱하기 가속도 5 곱하기 T의 제곱.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T는 얼마입니까? 1. T는 1입니까? 네. 왜? 예. 왜? 맞아. 됐어요? 네, 1초 만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죠? 빨리 가, 밥 먹고 와.